안녕하세요. 백세인생 건강통통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특이한 증상 없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질환, 생존율이 가장 낮은 췌장암의 원인과 경고신호,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췌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암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췌장암은 조기 식별이 어렵고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현재 췌장암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는 없고요. 췌장에 문제가 생겨도 정상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췌장암은 대체로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걸리지만 최근 40, 50대와 같은 중장년층에도 발병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유전적 요인과 식습관 같은 환경적 요인도 발병의 원인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췌장암은 다른 췌장 질환이나 소화기계 장애에서도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췌장암만의 특이한 증상은 없고요.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여 약을 오용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췌장암 진단을 위한 검사로는 혈액검사와 종양표지검사를 시행하고요. 자기공명영상 MRI죠. 전산화단 청촬영 CT죠. 이걸 통해서 췌장암의 병기를 정하게 되고요. 췌장암 이외의 다른 소화기 질환이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기도 한답니다. 당뇨나 만성 췌장염 환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내시경과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강력히 권한다고 하네요. 췌장의 암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항상 뚜렷한 징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단서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미국 남성 잡지인 맨즈 헬스에 보면 췌장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5가지 경고 신호를 소개했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대변이 이상하답니다. 대변의 색이 옅어지거나 변기에 둥둥 떠 있다면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징조인데요. 이는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죠. 로스앤젤레스 시드 신화의 어려운 앤드류 핸디파 박사는 췌장이 만들어내는 효소는 지방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답니다. 췌장은 또한 비타민 A나 E, K 등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는데요. 췌장에 질환이 발생하면 이런 효소가 분비가 어려워지면서 대변의 색은 연해지고 밀도가 낮아지게 된다고 하죠. 때로는 변기 물에 기름띠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데요. 이 역시 몸에서 분해하지 못한 지방이랍니다. 매번 혹은 자주 대변이 이러한 특징을 나타낸다면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죠. 다음 두 번째로 속이 아프답니다. 복통은 췌장암과 급성췌장염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통증은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답니다. 아이다호주 가정의학 레지던시의 테드 애플리 회장은 통증이 허리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지속되면서 허리 혹은 등 아래 부분으로 퍼지면 췌장암의 징후일 수 있다고 말하죠. 역류나 다른 문제로 위산 분비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도 의사에게 알려야 하고요. 핸디파 박사에 의하면 의사들의 췌장암으로 유발된 통증은 역류 혹은 기타 위장병 문제로 착각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통증이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복부 중심에 집중된다면 급성 췌장염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췌장이 아니라도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 중 상당수는 위통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겠죠. 다음 세 번째로 당뇨병의 변화가 생긴답니다. 췌장은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인슐린의 생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생산하는데요. 당뇨병 진단은 췌장 질환을 나타낼 수도 있죠.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상태를 관리하기 힘들어질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핸디파 박사는 명확한 원인 없이 당뇨병 상태의 급격한 변화가 있다면 췌장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햄버거를 먹으면 속이 메스껍답니다. 핸디파 박사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즐겨 먹는 사람이라면 구역질과 구토가 주의해야 할 증상이라고 말하죠. 췌장은 소화기관이 지방을 분해하도록 돕는 효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췌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은 몸의 지방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죠.
이것이 메스꺼움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햄버거는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고요. 지방 함량이 높은 아보카도와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자 역시 췌장이 손상된 환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네요. 5번째, 살이 빠진답니다.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았는데 살이 빠진다면 주의가 필요한데요. 핸디파 박사는 허리에서 등 쪽으로 퍼지는 통증이 있다면 체중 감소는 췌장암이나 질병과 관련된 소화장애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네요. 하지만 갑상선 문제와 다른 원인이 체중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치료법으로 보면 췌장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의 크기와 위치, 병기,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경우에 따라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치료법을 병합하여 시행하기도 한답니다. 최근 수술 전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 반응 평가 후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암에 대한 많은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으나 췌장암에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죠. 수술적 절제는 암이 췌장에 국한된 경우 적용하는데 췌장의 일부나 전체를 절제하고요. 암의 전이에 따라 주변 조직도 함께 제거하기도 한다네요.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종양이 췌장 전체에 걸쳐 있으면 췌전 절제술, 췌장이 머리 부분에 있으면 휘폴시 수술, 췌12지향 절제술이죠. 꼬리 부분에 있으면 원리부 췌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답니다. 수술 후에는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 등이 시행되고요. 간으로 전이를 막기 위해 항암제 온도를 높여 암세포를 죽이는 관류요법도 시행할 수 있고요. 그 외 통증 조절과 영양관리도 같이 병행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췌장암 환자의 70%가 이미 상당 부분 암이 진행된 뒤에 발견되어서 수술이 어려워 항암 치료를 실시하나 완치가 어렵고요. 구토나 탈모 등의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췌장은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있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고요. 수술 가능한 상태에서 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답니다. 췌장암 증상을 미리 알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하는 게 치료 가능성과 생존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랍니다. 다음 예방법인데요.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암 발생 원인을 피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요. 담배는 췌장암의 주요 발생 원인 중에 하나고요.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 또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적절한 운동으로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암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평소 식습관도 육류 중심의 고지방, 고칼로리 식이를 피하는 것이 좋고요. 과일이나 채소 등을 섭취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답니다. 평소에 당뇨나 만성 췌장암을 앓고 있다면 더욱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요. 당뇨의 경우에는 췌장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어서 꾸준히 식이요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다면 병원을 내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침묵의 질환, 췌장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확립된 췌장암의 예방 수칙은 없으나 일상생활에서 위험 요인을 피하는 것이 췌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요즘 낮 기온은 많이 올라가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매우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